이번에 이옥설. 이것도 이기보가 지었어요. 이기보라는 사람은 이런 글 쓰는 걸 좋아했나 봐. 근데 그때 당시에 꽤 유명한 학자였어요. 음, 이분이 쓰신 것 중에 가전체도 있어요. 가전체 소설도. 청강사자 현부전. 음,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음, 현이 거물 현자인데 거북 현자로도 쓰여서 청강사자 음, 현부전. 그다음에 이분은 또 동명왕편이라는 대서사시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글쟁이였나 봐. 글쟁이 음, 작가. 그죠? 음. 얘도 여기에 이제 행랑채가 나오네. 행랑채가 뭐야? 그래. 어, 바깥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사랑채 있는 쪽을 행랑채라 그래. 음, 음. 아, 행랑채라고 여기서 그냥 써놓으면 학생들이 그걸 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와집 이상 정도 되는 사대부들이 사는 데는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랑채가 있고 거기에는 꼭 노비가 한 명이 살아요. 그래서 음, 이리 오너라 그러면 문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 연다 음, 그래서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 음. 글쓴이가 행랑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의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로 확대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아, 유추라고 네. 그래요. 유추. 그래서 아, 수필은 개인적인 것을 밖으로 확장하는 거야. 음, 어, 개인적인 걸 밖으로 확장해. 이해돼? 네. 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추라 그래. 내가 어떤 거,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건데 그 제목이 고공답주의인가. 네. 그것도 이런 개념인 거야. 음, 어. 옛날에 이렇게 이거를 영어에선 메타포라고 부르고 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얘도 교훈적이고. 행랑채, 사랑채, 행랑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행랑으로 된 집체, 문간채, 문, 대문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들리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데긴 해. 근데 그게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일종의 뭐처럼 느껴질 거야. 성곽으로 따지면, 나라로 따지면 음, 국경이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유추가 됐다는 걸 알면 나중에 음, 아, 행랑채가 그런 그 우리는 울타리라고 부르는데 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여기서 퇴락은 무너졌다는 건데 행랑채가 무너졌는데 세 칸 정도가 무너졌다 한 것은 이 사람이 부자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 아, 세 칸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제 행랑채가 무너졌는데 그 전에 수리를 못했으니까 아, 세 칸이 무너질 때까지. 음, 어.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자연재해가 있었거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우리는 흙으로 집 담하고 붙여져 있는 거를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태풍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개들이 비를 맞아서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집안이 약해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마지 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마지 못했대. 억지로 했다는 뜻이에요. 마지 못했다는 건 억지로 아, 했다. 응. 네. 그럼 음, 억지로 했다는 거는 꽤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본인이 게을렀다? 이런 거보다는 뭐 그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거죠. 아마 음, 처음에 조금 무너졌을 때 손댔으면 안 무너졌을 수도 있지. 그쵸. 이렇게 어울리는 속담,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조였고요. 가래로 막을 걸 아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저런 아, 표현. 그 속담이 여기에 어울리는 거지.
네. 호미는 농사질 때 쓰는 조그만 거 아시죠? 네. 가래는 어, 삽에다가 큰 삽에다가 거기다가 줄을 연결해서 세 사람이 쓰는 농기구예요. 음, 어, 세 사람이 각자 삽을 하나씩 들고 하는 것보다 세 명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양이 늘어요. 아, 오히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논뚝처럼 조금 뭐라 그래야지? 높게 쌓거나 삽으로 개인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의 높이가 되거나 그런 걸 팔 때는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팔 수 있게 돼 있는 삽이 음, 있어요. 아, 삽처럼 생긴 건데 양 옆에 줄을 달아서 두 사람이 앞에서 당기게 돼 있어요. 옆에서. 아, 그러면 훨씬 더 깊이 많은 양을 움직일 수 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거를 가래라 그랬는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음, 어쨌건 이를 모두 수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어, 음, 내가 얘기한 거하고 벌써 딱, 음, 음, 뒤에 줄을 읽지도 않았는데 첫 줄 가지고 이게 추론이 되잖아. 음, 음.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즉, 지붕이 샜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됐어. 집을 음, 우리나라 한옥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석가래는 처마를 받치고 이 추녀를 받칠 때 이렇게 길게 늘어 있는 나무를 석가래라 음, 그러고 네. 그거 자체를 추녀라고 부르고 이제 기둥이 있어야 위에서 옆으로 될 거 아니야. 네. 들보는 들보 중에서 가장 큰 게 대들보. 음, 그래서 너는 우리의 대들보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구조를 알아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몰라도 돼요? 다, 한옥 구조를 다 한번. 다 알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알고 알 수 있겠다. 너 건축에 관심 있으니까. 좋아. 이럴 땐 좋은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다시 쓸 수 있었다. 즉 재활용이 가능했다.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당연히 앞에 게 먼저 무너져. 그때 고쳤으면. 그치? 음,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었겠지? 그러면서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야, 생활하는 거 하나만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음,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이게 유치야. 음, 응. 음, 그럼 여기서 사람의 몸이라는 게 뭐로 봐야 될까? 몸뚱아리일까? 아니면 사람 그 자체 생각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일까? 생각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여기는 행동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도 있는 거야. 음, 너 사람이 왜 이래? 이랬을 때 그 사람인 거지. 음, 그치?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럴 때.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 음. 원본에는 음, 선인이라고 써 있었겠지만 그게 음, 진짜 착한 사람일까? 그럼 착한 기준이 뭔데? 음. 저 집의 음,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어, 여기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된다. 에 어울리는 또 속담이 있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여든가지. 간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 즉 습관이 나쁜 걸 고치지 않는다는. 음, 이 생각 속에는 동양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 고친 걸 교육으로 고칠 수 있어. 음, 원래는 다시 착한 사람이 된대. 원래 착했는데 나빠졌다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착하게 바꿀 수 있대. 이게 맹자의 성선설이야. 음, 어, 배웠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유학자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 사람은 원래 착한 거야. 약간, 음, 어. 그런데 나머지를 인해서 나빠진 건데 그걸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음, 근데 잘못을 다시 고치고 이렇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나타내는 음, 한자성어 개과 천선. 개그죠. 이게 개가 천선인 거야. 다시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확장돼. 점층법을 쓰고 있네요.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이거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조선 시대만 생각해. 이규보는 고려 시대 사람이야. 저도 조선시대니까 던 거죠. 딱 네, 느낌이. 고려 시대 사람입니다. 음,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럼 여기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할까? 탐관오리? 응? 탐관오리 맞아. 관직을 탐하는 오염된 관리. 반대말은 청백리인데 음, 이때가 고려인 걸 감안하면 바로 그 지방, 예, 호족? 지방 호족들이 음, 여기선 탐관오리를 해석하면 안 돼. 조선시대, 그, 조선시대 음, 때는 고을의 수령들이니까 탐관오리가 될 수 있어. 음, 근데 이건 지방 호족들로 봐도 무방한 거야. 고려시대 음, 때 지방 호족들의 힘이 원체 셌고, 그쵸. 걔네는 호족들은 각각 자치권을 갖고 있었잖아. 음, 이거를 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결국 못 깼거든. 그걸 깼다면 고려가 망하지 않았겠지. 그쵸. 그쵸? 어. 그게 골마 터진 거 아니에요? 음, 백성을 젖먹는 무리. 그냥 여기선 위정자중 통관오리라고 돼 있지만 이걸 뭐라고 봐야 되지? 나는 그냥 부패한 호적 정도로 해석을 해도 맞다고 봐. 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돼. 음.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음,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서리법을 써서 삼가야 된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삼가다라는 건 조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다는 뜻의 한자는 근자를 써. 창근이 할 때 근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상가집 가면 근조라는 말이 음, 있는데 근조가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말이야. 음, 근이. 응. 조심하다, 삼가다 이런 뜻이. 응. 삼기다는 건 생긴다는 뜻이고 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뭐야? 죽음이었나? 응? 명생명? 생명의 복을 빌어? 사람 죽었는데?
그 밝을 명자인가? 새로운, 어? 밝은 명, 아닙니다. 어두울 명자입니다. 한자 중에 어두운, 어두울 명자가 있어요. 음, 어, 밝을 어두운, 명자도 있고 어두울 명자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의 복을 빈다. 우리는 아, 죽음은 밝지 않은 저승은 어둡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승에서의 복을 비는 거야. 음, 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해. 음, 참 슬퍼. 음. 어두울 명자를 써서 즉 저승에서의 복을 빈다. 우리는 이승이 있고 저승도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네, 이승은 이쪽 세상이고 저승은 저쪽 세상이야. 음, 기독교에서는 천당과 지옥의 의미지만 음, 천당과 지옥도 저승에 있는 거야. 기독교에선. 아, 그러겠네. 예. 아,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이쪽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 저승,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음, 인간을 떠난 세상, 거기를 죽음의 세상을 저승이라고 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 거야. 아, 여기서 아, 살았지만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예전엔 음, 다 그렇게 생각했어. 진시황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 피라미드 다 그런 의미 아닐까? 그쵸. 그럼 결국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거였어. 음, 왜냐?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두려운데 저쪽의 세상에 가서 또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덜 그나마, 두렵지. 예,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잘 살려면 이승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는 말로 음, 살짝 말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지. 그쵸. 어, 음, 착하게 살면 저쪽 세상에 가서도 복을 받아서 살 거야. 그게 음, 명복이야. 아, 생각 자체가 너무 재밌는 사고들이야. 음, 우리는 그러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한다니까? 그쵸. 그럼 온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 돌아가셨다는 건. 음, 어. 그게 우리는 북극성이야. 음, 북극이야, 북극. 응. 그래서 북극에 다시 돌아가 있으면 거기서 삼신, 해달별의 음, 축복을 받아서 해달별의 교회식으로 하면 성령을 받아서 음, 지구상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갔을 때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축생, 동물이나 이런 거로 태어난대. 아, 근데 이거 불교에 나타나는 인연설하고 비슷하잖아. 음, 윤회. 맞아요. 어, 불교에 나오는 윤회하고 우리 생각하고 왜 비슷해? 우리나라 불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연히. 근데 우린 그 전부터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쵸. 음. 부처가 시타르타 부처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인도? 인도 아, 인도가 근교에 아니었어. 있어요. 인도 인도가 근교에 아니었어. 있는 천축국입니다. 음,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 아, 왕, 음, 왕래했다. 아, 오, 내가 아, 내가 갔다 온 천축국이고 그 천축국을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서방정토. 우리나라에서 인도는 해지는 쪽에 있지. 그쵸. 네. 그래서 서쪽 방향이라서 서방이야. 아, 정토, 부처가 태어난 깨끗한 땅. 즉 부처가 태어난 나라. 천축국에 갔다 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음, 성지를 갔다 오는 거야. 불교에서의 성지는 천축국이 되는 거야. 아, 기독교에서 성지는 예수가 태어난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음, 같은 개념이야. 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불교인 나라였기 때문에 서방 음, 정토라고 문학작품에 써 있는 거야. 음, 거기 가면 부처님이 계신 것이고 부처가 있어서 열반, 깨달음을 얻는다. 음, 음. 근데 천축국인 부처의 조상이 우리 조상하고 같이 살던 종족의 한 파트였어. 음, 그러면 같이 사람 생긴 건 다 다른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던 경험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힘들죠. 어, 우리가 가끔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네. 아메리칸에 음, 있는 인디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종족이래요. 음, DNA적으로도 많이 비슷하고요. 아, 그런데 더 비슷한 게 있어요. 인디안 그림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 인디안 그림에서? 인디안 하면 빠지지 않는 거. 인디안? 인디안 밥에 인디안인가? 옷만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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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이 어디, 사진으로 해야 되나? 아메리카 인디안이라고 해야 되나 봐. 야, 대박이다. 왜 이렇게 인디안이라는 상호가 많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 역사, 인디안. 음. 여기 보면 이 뒤에 있는, 아이씨, 이미지로 찾아봐야 되겠다. 여기 보이네, 보러. 특이성이 보일 거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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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결정적으로 보이네. 자,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거 없어? 털? 깃털? 그거 말하시는 오케이, 건가요? 깃털. 음, 깃털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음, 자, 그러면 왕의 군복. 음, 여기 뭐 있어? 공작털이야. 음, 음, 어? 머리에다 똑같이 꽂네? 아, 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세요. 와, 여기도 또 있어. 음, 군관들, 전투하는 애들은 다 전투를 할 때는 머리에 깃털을 꽂아. 음,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머리에 꽂고 있는 거하고 아까 보여준 여기 보면 있는데 인디언하고 달라? 비슷한데? 많이 비슷. 그렇단 얘기는 뭐가 음, 숨겨져 있겠어? 좀, 연결성이나 그치. 저 접촉? 옛날 위로 올라가면 같은 문화를 갖고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인디언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음, 해. 그래서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불러. 음, 들어본 것 같아, 동이족? 네. 어. 그런데 다른 말로는 조이족이라고도 불러. 세조자를 써서. 아, 왜냐하면 북극을 가려면 그냥은 못 가. 날개가 있어야 돼. 아, 그럼 그쵸. 새가 있어야 되지. 음,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 문양에는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 거야.
용을 안 그리고 봉황을 그려. 아, 청와대 문양에 봉황으로 돼 있잖아.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황이라는 부분 자체가 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이족, 새를 숭상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새를 쓰고 우리는 음, 뭐 곰을 숭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음, 자 어쨌건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끝인가? 설마 이러고 끝났다고? 대박스. 아주 간단한 거 집수리한 걸 통해서 사람으로 가서 국가까지 확장된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유추의 방법을 써서 아, 이 옥설 이거 나중에 그 3학년 1학기 때 내신 볼 때 수능 특강에 이거 나오면 문제 나오겠지. 음, 고전 쪽에서 간단한 그림이다. 하나 더 해도 되겠네. 여기서 이게 이제 일상생활의 구체적 경험, 이게 전형적인 수필의 특성이니까 사람의 경우, 정치의 경우. 그럼 여기서 사람도 잘못을 하고 고치는 건 몸에 병이 드는 거 고치는 것도 물론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빨리 치료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음,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 만병의 시작이 감기로 시작돼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아, 체력이 그런가요? 약해지면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음, 그럼 합병증. 그럼 폐렴도 되고 폐렴 오면은 옛날엔 거의 다 죽었다고. 음. 다 요즘 이유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요즘 계속 감기 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기초 비염 체력을 때문에 이게 어쩔 키우게 수 없어서. 기초 체력 키우게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야지. 잘 먹어야 돼. 잘. 음. 다음은 이곡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도 다른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체 소설을 쓰신 분이긴 해. 공방전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제목만 들어봤을 거예요. 엽전을 의인화한 거. 이 사람들의 직책은 패관입니다. 패관. 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채록해서 기록하는 음,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관직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자, 제목은 차마설. 차는 빌린다는 뜻이고 말은 말이겠지. 말을 빌린대. 그럼 말을 어, 빌린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음, 이거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네. 차마설을? 아, 아닌가?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이거 네, 아니, 나는 아직 수업을 안 했어. 네, 아니, 근데, 읽어는 딱 봤을 수도 있어. 처음 읽었는데, 어, 되게 익숙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들어 있었어. 아, 음, 그래서, 참아서. 난 이런 글은 뭐 좋긴 한데, 올해 작년 수능에 나온 것처럼 걔보다는 쉬워. 뭐? 이즘을 논함? 야, 씨. 망설, 망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얘는, 얼마 전에 풀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모의고사 지문에는 가끔 나오잖아요. 고3 17년도 거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최근에 그걸 네. 풀었는데, 수능에는 안 나왔고, 6월, 9월에. 모의고사, 네. 수능에는 아직 얘가 안 나왔어요. 음, 안 돼. 그래도 한번 봅시다. 말을 빌려 탄 네. 거야, 이번에. 음. 그래서 말을 빌려 타면서 지가 없으니까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음, 이 소유라는 건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음,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철학적 논쟁을 하는 거지. 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사실은. 음, 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적 수필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 음,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거 거의 수업 안 나가. 그쵸. 근데 시험엔 모의고사엔 또 나와. 내신은 안 나오는데. 음, 내신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 그쵸. 근데 이런 글들을 읽어서 이거는 문학과 비문학의 중간 형태거든, 사실은. 과도기적인.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 사고를 가기가, 왜냐하면 문학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 깊이도 있고, 철학성이 있고, 보통 비문학보다는 또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서 읽기가 편해. 음, 시나 소설처럼 아, 복잡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 돼. 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조금 더 읽으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는 거지. 음, 그래야 인문 철학 분야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을 더 많이 받아. 음, 그리고 시나 소설을 읽고 이해할 때도 이러한 가치관적인 부분들, 사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음, 음. 그래서 옛날에는 참화설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만 나중에 아, 수필, 다른 수필로 넘어가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강백이라는 희곡 작가가 쓴 결혼이라는 희곡도 있어요. 그건 그것도 못 들어. 소유에 대한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뭐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 자체에는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음,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본인이 지금 그쵸. 나하고 이걸 보고 떠들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머릿속에선 또 하나의 생각이 늘 존재하고 있어. 생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동시에 두 개인데 두 현재 개가요? 이렇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를 세는데 속으로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다고. 공존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생각, 내 머릿속에 뒤쪽에 있는 생각이 앞으로 나오면 멍 때리는 거야. 오. 그게 멍 때리는 거. 뒤쪽에 밖으로 어, 겉으로 나와버리면 어. 그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생각이 아닌 뒤의 생각으로 그게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걸 보고 우리 멍 때린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 눈동자가 변하지 않고 진짜 굳어져 있는데 속의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보일 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음, 우린 그걸 멍 때린다고 표현해. 음.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난다. 그냥 살지. 음. 근데 어디를 돌아다니나 보지. 그런데 노둔하고 야인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질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고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야. 당연하지 그거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고 오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어. 항상 조심하니까. 반면에 발굽이 높고 기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 위에 있는 노둔하고 야인말하고 반대겠지. 좋은 네.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고 방자해서 채찍질을 갈겨. 이랴 하고 음, 채찍질을 갈기는 거. 또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있을까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사전 정보가 있으면 어. 음, 근데 사전 정보가 없을 땐 그냥 무대뽀로 덤비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음, 어.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말. 오히려 야인말을 타고 이럴 때는 사고가 더 나야 되는데 그때 사고가 안 나고 반대의 경우가 사고가 더 난다. 음, 어, 경차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왜냐? 사고 나면 지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해요. 음, 외제차, 대형차, 비싼 차는 과속을 합니다. 아, 과시욕도 있고 사고가 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데 교통사고는 누구든 죽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음, 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이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시 쓸 동안에도 이렇게 상황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냐. 말 타고 가야 돼. 얘가 뭐 다치게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사가지고 지가 말을 끌고 가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말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 음, 요즘 그런 걸 우리는 애완동물 집사라고 부르죠. 집사가 되는 거야. 음, 어.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자는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할까? 남에게 빌린 거래.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해야 돼. 야, 이때도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네. 이때부터도. 어. 그러니까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거야. 아, 이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국회의원들이 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종을 나타내는 거야. 계집 종과 사내 종을 비복이라고 해.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마치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여기게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 음, 갈 때도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 가. 음, 그러니까 그래. 공술의 공수거니까 결국 모든 건 다 잠시 동안 빌려 쓰는 거야. 어. 이 아, 어찌 뭐, 미혹된 일이 아니 어리석다는 거 미혹된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네, 음. 아, 유일하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그래도 남겨놓지 않고 가져가는 게 있어. 우린 그걸 사라진다라고 표현하지. 바로 지혜. 아, 그쵸? 그런데 음, 그걸 가끔 남겨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책이야. 아, 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 할 때 그 이름이 진짜 이름 석자일까? 음, 책을 통해서, 아, 그쵸? 어. 글을 남기면 공술의 공수거를 면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는 껍데기,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음, 어.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긴다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돼. 고집불통. 외롭게 되는 거야. 백승의 대부도. 어, 만방의 임금은 이제 만 방향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그 임금도 결국은 한낱 외로운 지아비가 된다는 거니까 호레비가 된다는 거고, 백승의 대부, 사대부 할 때 대부야. 이 음, 사람들은 가마가 100개인가 봐. 아, 어. 백승, 만승이 임금, 음, 대부가 백승. 고신이 돼, 외로운 신하가 되는 법인데. 음,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 가지고 있던 거에서 소유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음, 하물며 미천한 자, 여기서 미천한 자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음, 우리가 말하는 하층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임금과 대부 밑에 있는 존재를 미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 맹자가 말하도. 음. 이렇게 옛 경전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쓰는 게 옛날에는 유행이었어요. 음, 오래도록 차용,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즉, 음, 경험해보고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야? 그게 자기가 소유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음, 한 번도 반환한 적이 없는데, 음, 음. 그러니까 잘못된 소유관념이겠지.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구현해 보았다. 어. 자기가 아예 제목을 이렇게 지어서 이런 글을 내가 쓴 이유와 동기까지 다 드러내줘. 아주 고맙죠. 어. 내신에 음, 나온다면 다음 중 쓴 동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미음 정도가 답이 될 거고. 원래는 기억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럼 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까지 드러나 있다. 오, 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내신용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음, 음. 한 번도 빌린 것에서 내준 적이 없으니까 어찌 사람들이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모르겠네.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소유라는 음, 것은 일시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 거며 음, 그렇다는 얘기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음, 그쵸. 그렇죠? 네, 그런 깊은 뜻이 요즘 음, 현대적으로 해석할 땐 가진 자, 앞에 왕도 나오고 대부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진 자가 미천한 자, 음, 음, 에게도 베풀 줄 알아서 그 소유가 자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우린 음, 이거를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부르나? 음, 음. 음, 그래서 경주에 가면 최시성리 경주 최씨의 시조인데 그 최치원일 거예요 아마. 경주 최씨 중에서 예전에 만석군, 천석군들이 있었을 때 특히 만석군네 집에서는 그 지역이 흉년이 들면 곡간을 풀어서 백성들을 아,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인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음, 어. 이거와 관련된 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게 있다. 무소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음. 뭐 청학동 이거는 별로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정지상의 고민 얘도 뭐 시창작에 대한 거 토시를 허문 데 대한서 아까 뭐하고 좀 비슷해? 솔리? 이욕설? 이욕설. 이었, 아, 걔 때는 집을 수리한 거고 얘는 음, 토방을 허물었고 음, 음.
뇌설도 있네. 오, 뇌가 우레, 우르릉 쾅쾅. 음, 얘는 글 쓰는 거 진짜 좋아했나 봐. 토시를 허문 데 대한 설을 읽어볼까? 왜 허물었는지. 10월 초하루에 다 음력이에요. 이자는 밖에서 돌아올 때 여기에 못 해보니까 글쓴이 자기를 자자를 붙이는 건 공자, 맹자 이런 것처럼 옛날에 자자를 붙이기로 했는데 이자가 저자가 했을 때 그 자자야. 음, 근데 여기선 아들 자자로 써놨는데 원래 놈 자자라는 거 써야 되는데 아들 자자로 써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일종의 한자로 쓰는 제기대명사겠지. 음, 음. 밖에서 돌아오니 이건 자기를 객관화한 거야. 종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꼭 무덤과 같았어. 이자는 어리석은 셈을 말하게. 여기서 실제로 어리석은 건 아니지. 뭐 때문에 집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종들이 이거 무덤 아니고 토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만들었는데? 라고 물었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실을 저장하기 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지라도 온화한 봄 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하였다. 아니 화를 내면서 야 여름엔 덥고 겨울은 추워야 돼. 그게 자연의 섭리야.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지금 이미 괴이해졌는데. 음, 어.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엔 베옷을 입도록 마련했어. 그만큼의 준비만 있으면 만족할 것인데 다시 토시를 만들어서 일종의 냉장고나 이런 역할, 음, 추위를 더위로 바꿔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니야.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즉 겨울잠 자는 거를 그때도 알았나 봐. 동면하는 거. 너무 상서롭다는 건 좋은 뜻입니다. 음, 음, 좋은 징조를 상서라고 불러요.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어. 하필 겨울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이야. 자연의 섭리야.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는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 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 즉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헐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더니 종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제목으로 뗄나무를 마련했다. 그리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다. 진짜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반대죠. 너무, 음, 내가 생각할 때 냉장고를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 또는 하우스 이런 것들이 이런 옛날에 이런 생각들이 힌트가 돼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본 게 아닐까? 음, 시대가 갑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사람도 많고 뭔가를 버는데 해보니까 여름 걸 겨울에 파니까 겨울에 하는 거하고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돈도 많이 벌어. 그게 아이스크림의 시작 아니었을까? 그쵸. 더운데 차가운 거 먹는 거. 냉수 시원하게, 먹듯이. 그치? 음, 어. 반대로 겨울엔 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종들이 얘기한 것처럼 길쌈질을 하는 데에서 추우니까. 근데 그건 뭐냐? 나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길쌈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성들의 노동을 잠시도 쉬지 않게 하려는 욕심?
아, 음, 추워서 못하게 되면 좀 쉴 수 있는데 그것마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자연의 섭리와 거슬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뭐. 여름, 겨울에 무슨 참외야. 수박, 참외 이런 거 먹잖아 우리.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현재는 우리는 거스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고려 시기만 해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지금 생각할 땐 아주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때는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 봐.